그러면 이제 단순 경비율이 있으면 이제 기준 경비율이 있겠죠. 기준 경비율. 이제 간편장부는 조금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은데 고객님 해당 사항 있는 것만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해드렸고 이제 기준 경비율 하는 걸로 해드릴 건데 기준 경비율 만들어 놓은 아이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 안내문을 계속 언급해 드리는데요. 안내문 보시면은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에 기준 경비율이라고 적혀 있는 분들이 기준 경비율을 신고하신 거예요. 기준 경비율이라고 적혀 있는 단순 경비율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해진 거라서 하실 수 없고요. 기준 경비율로 하셔야 되고, 기준 경비율로 하시더라도 안내문 하단에 가산세 대상인 분들은 가산세를 넣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우편으로 온 거는 가산세 YN으로 체크가 안 돼 있고 아예 그냥 공란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가산세에서 공란으로 나와 있으면 그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고요. 가산세에서 추계 신고 시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그거는 기준 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가산세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기준 경비율로 만들 건데요. 지금 일단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에 들어오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로 가시면 신고 유형이 나옵니다. 신고 유형에서 기준 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간편 선택하시고요. 저는 사업장 한 개로만 할 거니까 아니요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업장이 혹시 여러 개시면 얘를 선택하시고, 혹시나 근로소득이나 기타 합산하실 게 있으시면 프리랜서 소득 이런 거 있으시면 얘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준 경비율.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여기 집원 주소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 집원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업종 코드 있습니다. 업종 코드가 안내문상의 업종 코드여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달라지시면은 문제가 경비율이 이 업종 코드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내문상에 반드시 업종 코드 6자리랑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개 업종이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개 업종이라고 하면 이 사업자 번호 안에 있는 업종이 여러 개예요, 고객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프리랜서 소득 이런 게 추가로 있어가지고 업종이 여러 개가 된 거는 여기 해당 사항이 아니인 거고요.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된 업종이 여러 개일 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얘라고 선택하시는 거고, 간편장부 대상자, 정기신고, 타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단기 주요경비 명세서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단기 주요경비 명세서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시는 게 여기 나온 거를 다 쓰시는 건 아니고 여기서 몇 가지만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매입 비용이 뭐냐면 원재료 매입 비용입니다. 원재료, 부재료 매입 비용.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업장, 고정자산 임차한 거. 그리고 인건비는 원천징수 신고한 인건비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데 적격증빙 받으신 게 있으시면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고정자산을 매입한다든지 아니 원재료 같은 거 임차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고정자산 임차료에 대해서만이에요. 그리고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금액은 적격증빙 이외의 증빙이 있을 때, 네, 적격증빙 이외의 증빙이 있을 때고요. 네, 여기다가 선택을 하면은 작성할 수 있게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제외 금액은 접대비는 1만원 이하, 다른 거는 3만원 이하인데 이제 적격증빙 수치 안 했을 때 금액, 이거를 여기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3만원 기준으로 해서 3만원 넘어가면데 기타 영수증 있으시면 위에, 영수증 아예 없으시면 못 적으시고요. 3만원이 안 되면은 아래다가 적는 겁니다.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뭐 프리랜서든 뭐든 해서 아무것도 해당이 없다 하시면은 0으로 놓고 그냥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다업종 아니신 분들은 아마 한 줄로 뭐 안내문상 수익금액 입력해 주세요 해서 입력하는 란 나올 거고, 이제 다업종인 분들은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 그 입력하라는 데에 수익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 수익금액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상 그 사업장으로 나온 수익금액 합계입니다. 합계를 입력해 주시고, 다업종이시면 입력량 추가하셔가지고 추가되는 업종 코드 넣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 그리고 재고가 있으시면 예, 없으시면 아니요. 다음에 불러오기, 계산하기. 사실 경비율 신고가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경비율로 신고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 가산세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 대상이면은 가산세를 직접 계산해서 넣고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많이 쓰셔서 장부를 쓰셔서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또 결손이 날 수가 있어요, 사업장에. 그럼 결손이 다음에 이제 2월 돼가지고 10년 이내에는 이제 양해소득금액 나오는 거에서 이제 차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결손 공제라는 걸 또 받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사업장이 비용이 너무 많아서 결손이 난다면은 그때는 그냥 장부회의한 신고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네, 그래서 장부를 쓰시는 게 좋으시고, 공동사업자 해당되십니까에 예라고 선택하면은 이 공동사업자 분배 명세서가 나와요. 여기 근데 공동사업자만 예 클릭하시는 거예요. 공동사업자만 예 클릭하시고,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를 분배 비율 100%로 만드셔서 이 공동사업자 다 기재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세요. 저장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대표자는 저희 쪽에서 신고 가능하지만 부대표자분은 저희 쪽 신고가 안 되시고, 이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를 가지고 그 홈택스 홈페이지 126번에 문의해서 진행하시거나 아니시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주대표자만 이렇게 진행하시고 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명세서 바로가기, 또 확인하기, 그리고 다음. 이렇게 하면 2월 결손금 있으시면 쓰는 건데 없으시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월 결손 있으시면 여기에 입력해주세요 뜨는 거에다가 그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13쪽에 2월 결손금 명세서 참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고, 당기에 내가 잔액 있으시면 잔액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화면에다가 2월 결손금 명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2월 결손금 명세가 없다 이러면 그냥 아니요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확인하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없어지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단계인데요. 이 소득공제는 본인 이외에 추가로 기본공제 받는 사람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게 안 돼요. 이 사람이 설령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그래서 조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안 받으시면은 그때는 조건에 해당하면은 기재해 주시면 돼요. 조건을 여기다 기술해 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소득금액에는 일용근로소득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거 보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직계 비속은 만 20세, 직계 존속은 만 60세가 기준이고 소득금액도 100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똑같이. 네. 그렇게 해서 기재해 주시고요. 여기 위아래에 되어 있으니까 경로우대에 해당하면 위에 체크하고 자녀에 해당하면은 아래에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대 주면 체크.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득공제 단계인데요. 이 소득공제 단계는
기재하실 때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기부금에다 기재하시면 돼요. 근데 그 외의 거는 이제 안 되시, 그 사업소득만 있으면 안 돼요. 근로소득이 있어야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각각 클릭하면은 이렇게 입력하는 欄 나오니까 입력해 주시고요. 이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안내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내문 보시면은 위쪽에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제부금 해당하는 거, 노란우산공제, 세진용 세액공제 다 나와 있으니까 안내문에 나온 금액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그리고 산출세액 확인.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입력 막 확인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처럼 완료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 완료로 만들어, 순서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래, 아래로 쭉 이렇게.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서식을 다 확인하시고 다시 불러오기랑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다음 단계 진행이 되고요. 가산세 명세서는 이제 가산세 대상인 분들, 추계 신고할 때 가산세 대상인 분들은 무기장 가산세 있으니까 추가로 기재하시고 신고하시고요. 없으시면은 그냥 가산세 명세서는 확인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예납세액은 안내문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예납세액은 안내문에 있으니까 안내문에 여기 나온 중간 예납세액 금액을 그대로 여기에 기재를 해주세요. 그러면 쭉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랑 고객님께서 장부를 쓰셨을 때 결과를 비교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 신고서 바로 가기 누르면 쭉 나오고, 여기서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공동사업자 분들은 출력해서 사업장 부대표자분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서 전자 파일 만들어서 홈택스 제출하는 방법은 그 홈택스 제출하는 거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저희 쪽 동영상 강의에서도 이제 끝에 홈택스 제출하는 방법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